안녕하세요. 치앙마이에 살고 있는 심은하입니다. 제가 태국 치앙마이를 처음 찾은 것은요. 사실 제가 한국에서 일을 마치고 여행을 하면서 가게 된 도시고요. 그곳에서 보니까 국제학교라든지 바이링걸,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중언어 학교인데 그런 학교들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2년 반 정도 동안 제가 여자 조카들 2명과 치앙마이에서 계속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지금은 잠깐 한국에 들어왔는데 많은 분들이 치앙마이 학교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고 관심 있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치앙마이에 살고 있는 사람들끼리 그룹 채팅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 보면 지금 회원이 1000명이 넘었고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치앙마이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이렇게 미디어로 여러분들에게 작은 도움이나 정보를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비디오 앞에 섰습니다. 저희 조카는 이중언어 학교를 다녔었고요. 이름은 ABS라는 학교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중언어 학교는 태국어가 되지 않으면 입학이 불가능해요. 치앙마이의 많은 이중언어 학교들 중에서 사실 입학 가능한 학교는 ABS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ABS는 사실 하루, 일주일, 한 달 단위로 에이전시 통하지 않고 어머님들이나 아니면 주위 지인들의 도움으로 직접 입학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터내셔널 스쿨이 그러니까 국제학교죠. 국제학교는 치앙마이에 약 7개가 있습니다. 7개 중에서 보통 6개 정도는 학비가 1년에 한 1000만 원,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나의 학교는 뿌렘이라고 한 2500 정도의 학비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은 순수 학비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또 치앙마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너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말이 학교로 갔다가 또 다른 얘기로 갔다가 이렇게 조금 그럴 건데 그런 점들은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고 치앙마이에 대해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치앙마이에 있는 그 뿌렘이라는 학교, 제일 비싼 학교를 아까 2,500 정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학교에 대한 학비만 2,500이고 기본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무조건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당연히 기숙사에서 나가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과 같이 가지 않는 아이들은 토요일, 일요일 따로 홈스테이를 한국 가정에 맡기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홈스테이 하숙비라든지 이런 비용 면에서는 뿌렘이 다른 호주나 캐나다나 미국으로 보내시는 비용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 뿌렘을 제외한 와리라든지 치앙마이 인터내셔널이라든지 란나, 프렘, 그 다음에 아피스, NIS 이런 학교들은 사실 학비는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하고요. 기숙사가 있는 학교도 있고 스쿨버스가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고 이렇습니다. 각 학교마다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인터넷에서나 이렇게 보면 물론 에이전시를 통해서 쉽게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모르고 이렇게 에이전시를 통했을 때는 사실 금전적으로 에이전시에서 가지고 가는 정보에 대해서 알려주는 대가로 사실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그냥 뭐 에이전시를 통해서 하시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어머니들께서 정보를 좀 알고 난 다음에 직접 하실 수 없는 경우에 에이전시를 통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도 왜 이렇게 이런 걸 하기 시작했냐면 저는 사실 영어가 조금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행을 하다가 제가 먼저 여행을 하다가 학교라는 이 정보에 대해서 알아가지고 제가 직접 이렇게 학교를 보냈었는데 치앙마이에 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바로 에이전시를 통해서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에이전시에서 물론 잘 해주시겠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에이전시를 잘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순수하게 내가 이 아이에 대해서 이만큼을 도와주고 이만큼을 해줄 테니까 이만큼은 그에 대한 수수료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면은 에이전시에서 그 수익이 얼마나 많이 나든 상관을 안 할 텐데, 에이전시에서 말을 살짝 돌려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개인이 부모 어머님이나 개인 지인이 이렇게 직접 학교에 가서도 컨택이 되거든요. 아이를 학교에 입학을 시킬 수 있는데, 어떤 에이전시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쪽을 통하지 않으면 학교에 입학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그거는 사실 거짓말이거든요. 거짓말이고, 그런 걸 이용을 해서 이렇게 어머님들한테 요구하는 돈이 너무 많았어요. 예를 들자면 뭐 학교를 보내는 비, 그 다음에 학교 입학비, 그 다음에 학교에 드는 비용을, 그 다음에 홈스테이 하고, 보통 지금 360만 원이라고 하는데, 그 360만 원도 이제 본인하고 통하지 않으면 그 정도로는 입학이 그 정도 돈을 들여도 사실 우리 쪽하고 통하지 않으면 입학이 안 된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어머니들께서 조금 더 알아보시면,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면, 조금 더 다른 루트를 통해서 알아보시면 충분히 어느 학교든 컨택은 가능하고, 내 아이가 시험을 쳐야 되거나 그 학교의 조건을 맞춰서 입학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보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정보는 아는 만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들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 홈피, 이 비디오 말고라도 제 홈피에 보면 여러 가지 생활이라든지 등산 정보라든지 골프 정보라든지 아니면 학원비 같은 게 글 구석구석에 적혀 있어요. 관심을 가지셔서 글을 잘 읽어보시면 치앙마이를 생각하는데 대충 경비가 어느 정도 들며 물가는 어느 정도이며 그런 걸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어머님들이 좀 알아야 될 정보를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이따가 제 조카를 통해서 지난 2년 정도, 2년 이상의 시간을 치앙마이에 보내면서 학교 생활을 어땠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조카와 다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치앙마이에서 2년 2개월 동안 학교를 다녔던 승지와 대화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지야, 네. 승지가 언제 치앙마이를 갔지? 제가 딱 3학년 끝나고 갔었어요. 3학년 끝나고면 언제를 말하는 걸까? 제가 2014년 1월 달쯤에 12월 12월에 갔었지. 12월에 가서 그때는 학기가 다 끝나지 않은 크리스마스 기간이라 네. 이모가 알기로는 그냥 개인 학원을 갔었고, 네. ABS 스쿨을 간 건 네. 1월부터였지, 네, 그지? 네, ABS 스쿨을 처음 갔을 때 네. 학급에 한국 친구는 있었어? 네, 학급에는 한국 친구들이 되게 많았는데 다 애들이 다른 종교가 크리스티안이다 보니까 조금 학교 자체가 크리스티안이다 보니까 조금 달랐던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달랐던 거라 하면 네. 어떤 점을 말할까? 태국에 있을 때는 제가 3학년 때라서 월요일마다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가지고 저는 그냥 혼자 하지도 못하고 약간 뻘쭘했던 게 조금 기억에 남아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러면 그 수업 시간 안에 하는 거야? 아니면 아침 시간에? 아침에 월요일마다 와가지고 매일. 얼마 정도 했지? 제가 3학년하고 4학년까지만 했었어요. 그러면 월요일마다만 했다고 했는데 그 기도하는 시간은 약 어느 정도 됐어? 기도하는 시간 한 30분 정도 했었어요. 30분 아침마다. 정도. 그러니까 영어로 했다는 얘기지? 네. 그러면 너가 한국 친구들이 많다고 했는데 전체 학생 수는 대충 몇 명이었고 한국 학생은 대충 몇 명이었지? 그러니까 다 합해서 음. 태국 학생들도 많았고 다른 나라 학생들도 많았는데 그 중에 그냥 태국 학생들이 만약에
70명이라 치면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 20명 그리고 10명은 한국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태국이 네. 70%, 네. 다른 나라 사람들이 20%, 네. 한국 사람들이 네, 그 10%라고는 정도 됐어요. 얘기지. 그럼 한 반에 25명이라고 치면 약 두세 명 정도가 한국인이었다라는 거네, 네. 그지? 그럼, 이모가 또 궁금했던 게 지금 이 비디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궁금해할 거를 이모가 대신 물어보는 거니까. 네. 사실 어른들이 하는 거는 뭐 시장이라 가는 거라든지 아니면 가격이 어떤 거라든지는 그런 이모가 알지만 이모가 지금 이렇게 나한테 물어보는 거는 네. 학교 생활을 잘 모르니까 학교 생활이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물어보고 답을 하는 건데 C반에 있는 친구들이 네. 너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네. 도와주는 친구들이 많았나? 한국 친구들이? 한국 친구들도 그렇고 다른 나라 사람 친구들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애들이 착해서 제가 조금이라도 약간 어려움을 겪으면 선생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친구들도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셔서 그게 태국에 있어서 가장 고마웠던 일 같아요. 친구들한테. 태국에는 한 교실에 선생님이 두 분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 네. 그러면 그 두 분은 가르치시는 게 따로 되어 있는 건가? 네. 한 분은 그 다른 나라에서 오신 원어민 선생님이고 한 분은 태국 선생님인데 그 영어 선생님은 한 반 한 반 세 반 있으면 돌아가면서 그 매일 아침마다 반을 가리키시고 그 다음에 그 저희 태국 선생님은 항상 저희를 같이 가면서 지켜봐 주시면서 같이 무엇을 잘못하나 무엇을 약간 부족하나 그런 거를 메꾸어 주시는 역할을 하세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태국 선생님은 고정적으로 네. 승지의 선생님이셨고 영어 선생님은 담임 선생님이지만 네, 다른 다른 반도 가르쳐 가르치는. 주시고 그러면 영어 선생님께서 다른 반을 가실 때는 또 다른 원어민 선생님이 네. 또 너희 반에 와서 또 가르쳐 주시고 아,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 친구들도 있었고 공부하는 그런데 이제 영어를 네. 수업을 기본적으로 하다 보니까 승지가 처음 학교를 갔을 때 영어 수준이 어느 정도였지? 영어 수준은 그냥 이렇게 대화하는 말이다 보니까 저한테는 좀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고 말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어려웠던 거는 영어 클래스에서 영어나 과학이나 수학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게 다 영어다 보니까 하나도 이해를 할 수 없었던 게 조금 영어가 많이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처음에 갔을 때 네. 영어가 많이 어려웠다. 그러니까 승지의 영어 수준이 어느 정도였지? 얼마 정도 알고 있었지? 승지가 아는 영어가 뭐였지? 저는 ABC하고 제 이름 소개하는 거. 아, 너 네. 소개하는 네. 거하고 ABC 정도, 네. 알파벳 정도. 네. 알파벳 다 알고 있었었나? 잘 몰랐어요. 알파벳은 잘 모르고, 그러니까 너 소개 정도, 네. 간단하게 네. 소개하는 정도. 그러면, 승지가 몇 개월 정도 지났을 때, 네. 친구들이나 선생님이 평소에 네. 무슨 이야기를 했을 때, 아,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알겠다라고 느낀 거야? 몇 개월 정도 지나서? 그거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었는데 제 생각에는 약 9, 8개월? 7, 8개월 정도. 네. 7, 8개월 네, 정도 그 지나서. 정도. 네, 7, 8개월. 네. 왜냐면 그쪽에 있다 보니까 제가 적응이 조금 어려웠던 것도 있고 다 영어다 보니까 약간 막막했던 것도 있어서 살짝 저한테는 많이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러면 이모가 기억하기로는 승지가 1월에부터 시작했으니까 네. 1월달, 6월달 학교를 가고 3월달, 4월달은 방학이었잖아. 네. 그지? 그래서 한국을 다시 왔고 5월달, 6월달, 7월달 정도 다시 네. 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한 학기, 4학년 1학기가 끝난 9월 정도에는 조금 어느 네, 정도 네, 네. 알아들은 네. 거지. 그지? 소통이 소통이 좀 가능했고
이모가 알기로는 일주일에 한 번 단어 시험을 봤던 것 같아, 4학년 때. 네. 그런데 단어 시험은 4학년만 보는 건가? 아니면 다른 학년들도? 아니요, 그거는 일단 1, 2학년 하고 1, 2, 3, 4, 5, 6학년은 6학년 아닌가? 4학년까지는 그 받아쓰기가 다 지속이 되는 것 같고, 그 단어는 약 20개 단어 정도인데, 그게 수준에 따라서 어려운 사람들도 있고 안 외워도 쉬워서 안 외우는 애들도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럼 승지는 어느 정도 지났을 때 단어에 좀, 단어를 보면, 이거는 뭐 쉽게 외울 수 있겠다 했던 것 같아? 저는 약간 그때 제가 4학년 올라가가지고, 제가 4학년 때는 많이 몰랐는데, 약간 4학년 거의 끝날 때쯤, 약간 중반 정도 때 제가 이 단어는 내가 이렇게 하면 외울 수 있겠구나, 이 말을 그렇게 외운 것 같아요. 잘. 네. 그렇게 중반 정도가 네.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한 9월 정도쯤에 이제 대화 정도가 되고 나서 네. 단어 공부할 때도 앞에 나왔던 단어도 했고, 그지? 그러면 이모가 또 궁금한 건 학교 생활 중에서 쉬는 시간이 있잖아. 네. 그러면 1시간을 공부하고 우리나라처럼 40분을 공부하고 10분을 쉬는 건가?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쉬는 시간 하는 게 조금 길어요, 저희보다. 왜냐하면은 아침에 1시간 10분, 1시간 20분 정도 한 다음에 쉬는 시간이 있는데, 쉬는 시간이 약 15분 정도고, 그 다음에 또 수업을 1시간 조금 넘게 한 다음에 또 쉰 다음에 1시간 10분 정도를 한 다음에 쉬어요. 그 다음에 저희 이렇게 다 같이 점심을 먹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뒤에 4교시가 남았는데, 그 4교시는 다른 태국 애들이 하는 활동도 있고, 미술이나 음악이나 체육 같은 게 들어있어서 저희가 만약에 태국 애들끼리 태국 수업을 한다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태국어를 배우러 다른 곳에 가서 태국어를 배우다가 다시 와가지고 다른 클래스를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면 네. 같은 반이지만 오후 수업은 태국 친구들은 다른 과목을 공부를 하고, 한국 친구들이라든지 다른 친구들은 네. 태국어를 공부한다라는 네, 네. 거지. 그리고 다른 뭐 예체능, 미술, 음악, 체육은 또 다 같이 하고, 모여서 네. 또 수업을 한다는 거고. 그러면 점심 시간은 약 얼마 정도? 점심시간은 저희가 어리다 보니까 4학년, 3학년, 2학년, 1학년들은 밥을 먹으면은 굉장히 자유시간이 좀 많아요. 그래가지고 밥을 먹고 난 다음엔 한 40분? 35분 정도의 쉬는 시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활동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음식은 어땠어? 태국 음식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학교 급식이라고 해야 되나? 네, 학교 급식인데 그게 굉장히 종류가 다 다른데, 매일 2종류가 있으면은 그 종류를 아무거나 그러니까 골라서 먹을 수 있고, 다른 곳에는 과일이나 야채, 채소 그런 게 매일매일 차려져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급식이 좋았었어요. 그래. 그러면 이제 학교 급식을 굉장히 만족했다라는 건데, 이렇게 특별한 음식이 나올 때도 있나? 왜냐하면 태국 식당에서 만약에 뭐 서양식처럼 음식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나라 태국 음식 말고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일주일에 뭐 한 번씩 다른 나라 음식이 나오기도 해요. 한 달에 2-3번 정도 저희가 스파게티가 나오는 날이 있고, 다른 치킨이랑 다른 함께 나오는 종류가 굉장히 좀 다양해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떤 날은 스파게티가 나오고 어떤 날은 치킨과 계란과 그런 게 나오다 보니까 저는 그 급식이 좋았던 것 같아요. 맛은 역시 좋았고. 네, 좋았고. 그렇구나.
그러면 이모가 잘 모르는 게 그 매점이 있더라고, 초등학교에. 네. 음, 그 매점은 저희가 한국과 다르게 사람들이 쉬는 시간마다 와가지고 먹는데 조금 특별한 점은 일반 매점이라면은 과자나 약간 불량식품 같은 거, 한 요구르트 그런 걸 팔아야 하는데 거기는 약간 도너츠, 치킨, 밥, 꼬지 그런 음식들을 팔았던 게 좀 매점이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점심시간은 네. 따로 있지만 매점에서 만약에 오후에 배가 고플 때는 치킨 밥 같은 대용으로 거, 치킨 같은 거를 네. 먹을 수 있었고, 가격은 어느 정도 했던 걸로 기억하니? 가격은 그렇게 10밭 정도. 10바시면 치킨, 우리나라로 한 350원 정도 하겠구나. 치킨 한 요만한 거에 10밭으로 기억하고, 그리고 다른 것도 거의 다 10밭으로 기억해요. 그렇구나. 네. 그러면 음식도 괜찮았고 친구들도 네. 친절을 했었고, 그런데 이제 처음에 이제 언어가 안 되다 보니까 네. 한 7개월, 8개월 네. 정도는 의사소통하는데 문제가 좀 어려움이 있었고, 네. 7, 8개월 후부터 네. 개인 레슨을 좀 했잖아. 네. 그지? 네. 선생님하고 개인 레슨을 좀 했는데, 그때 무슨 과목을 했었지? 저는 그때 영어를 일단 집중적으로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영어는 일단은 제가 소통만 되는 거지, 다른 것에는 소통만 딱 되지, 다른 하고 있는 그것을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에 영어를 좀 했고, 과학을 다른 선생님과 함께 했었어요. 그러면 영어가 어느 정도 되는 4학년이 지나서 이제 5학년 됐을 때 네. 가장 어려웠던 과목은 뭐가 있었을까? 5학년이 돼서 가장 어려웠던 과목은 일단은 과학이었던 것 같아요. 과학. 네. 그런데 이제 ABS 스쿨 말고 네. 우리가 토요일마다 한글 학교를 갔었잖아. 네. 한글 학교에서 갔던 게 혹시 한국어를 하는데 도움이 됐어?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 학교에 다니면서, ABS 스쿨을 다니면서 한국식으로 된 수업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도 하였고, 그곳에서는 제가 모르던 것, 그리고 다른 한국 친구들과 있었던 기억들이 너무 좋았고, 선생님이 굉장히 다정하였고, 선생님이 약간 수업을 하려고 하시면은 저희에게 수업보다는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이렇게 해서 정말 어떠한 이야기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그러면 ABS 스쿨 네. 친구들 중에 뭐 너희 학년이 아니어도 좋고, 그 친구들 중에서 몇 명 정도가 한글 학교를 간 것 같아? 제 친구 말고는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3-4명 정도로 기억을 해요. 네. 그렇구나. 사실 지금 이렇게 승지하고 얘기를 나눠보지만, 사실 치앙마이에 처음 갔을 때는 저희들이 적응하는 거에, 저도 물론 마찬가지고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적응하는 거에 너무 힘이 들어서, 사실 이렇게 학교 생활이 그냥 겉으로 포괄적으로 학교 생활 어땠어? 재밌었어? 라고 물어봤었지. 사실 이런 대화를 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 남자 조카 4명을 데리고 치앙마이를 가려고 하다 보니까, 물론 2년 이상의 시간을 치앙마이에서 보냈지만 또 약간 낯설음? 또 약간의 두려움?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학교 생활에 대해서 또 승지한테 물어보고, 승지가 이렇게 또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다시 이제 승지가 적응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되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이 4명의 아이들하고 생활하는데 도움이 될 거고, 또 이거 비디오를 보시는 여러분들도 새로운 곳에, 낯선 곳에 가서 적응을 하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을 해봤습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정보로 여러분과 유튜브로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